됐다. 자, 내용 한번 정겨보자.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역사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하지. 과거와 만날 수가 없어. 나는 어제와 만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 사람은 개발하면 뭐 수십조, 수백억 조의 각부가 될 수 있어. 못 만나. 근데 역사가는 그러니까 과거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사료를 매개로 만날 수가 있대. 사료. 우리 집에 사료 많다. 개가 먹는 것도 있고 고양이가 먹는 것도 있고. 사료 먹으면 과거와 만날 수 있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료는 무슨 사료를 이야기하겠노? 대표적인 뭐이노? 실록. 그 다음에 삼국유사.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다 이런 거지. 그걸 통해서 과거와 만난대. 이 사료라고 하는 건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네. 사료는 불완전해. 자, 조선실록,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너희들이 다 진실이라고 믿나? 아니잖아. 보통 우리가 역사 시간에 뭐라고 배웠노? 역사적 기록은 누구의 유물이다? 살아있는 자, 강한 자, 정권에서 이긴 자들이 적어놓은 거야. 그리고 당연히 그건 거짓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사료의 불완전성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료가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노? 불완전하니까 그 불완전과 한 거 갖고 연구를 하려면 이게 불완전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학문이 될 수도 있어. 불완전하니까 진실을 탐구하고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학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역사는 재해석되는 거야. 불완전하기 때문에. 역사가 완전하면 시간이 지나는데 재해석할 필요가 있나? 아니야. 요즘 계속 재해석되고 있는 게 삼국지와 관련된 게 열풍을 많이 끌더라고. 인문학 읽어보니까. 삼국지가 계속 재해석된다라고 하는 건 역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은 과거와 만날 수 있다면 역사학이 설 자리는 없겠지. 왜? 역사학은 사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학문이 될 수 있으니까. 완전하게 되면 손실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학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문헌사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문헌이라고 하는 건 뜻이고 글로 기록되어 있는 걸 문헌이라고 하지. 그 다음 유물과 그림과 구전. 유물. 맨날 그거 우리 도굴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림 남겨져 있는 벽화 같은 거. 구전. 여기 때부터 밑에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료가 발견된 것만 하면 끝나느냐? 아니야. 역사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 그래야 또 역사가 발전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까? 어디로? 그냥 보이나? 자, 그러면 어떻게 사료를 연구하는지 보자. 방금 이야기했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대. 첫 번째,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걸 찾아내기 노력하잖아. 두 번째, 옛날에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자료를 지금 새롭게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새롭게 파악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료 발굴을 위한 거. 세 개가 나와 있네. 또 있단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미시사 연구에서 기록, 일기, 편지 이러한 서사적 자료에 주목하는 것. 이것도 발굴이라고 이야기했지. 자, 그러면 미시사 연구의 개념은 뭐야? 미시사 연구의 개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는 것. 이게 미시사 연구잖아. 맞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나? 역사가가 과거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사료가 필요해. 근데 이 사료는 너무 불완전한 거야. 그래서 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역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이렇게 총 4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지? 자, 이게 첫 번째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볼까? 어려운 내용 없네. 두 번째네요. 이제 영어하고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시각 매체의 확장. 아까 우리 사료 중에서 시각 매체에 해당하는 거 뭐인가? 사료 중에서 시각 매체에 해당하는 거. 유물, 그림, 문헌 자료. 이 전부 다 시각 자료잖아. 그래서 시각 매체의 확장은 사료의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했는데 이에 따라 역사학에서 이제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를 통한 역사 소설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영화도 당연히 시각 매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영화를 뭐로 본다?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를 사료로 본다. 근데 보통 영화는 다 거짓말이잖아. 근데 이걸 사료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볼까?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 사료. 문헌 사료에는 뭐로 기록되어 있노?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어쩌나 당연히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근데 이 문자는 언어는 대개 지시 대상과 물리적, 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야.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이게 뭐라고 보여요? 사과. 그렇지, 이거 사과야, 사과. 자, 이 방금 이야기했던 거 보자. 언어는 지시 대상과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관이 없대. 그 말이 뭐야? 요거하고 똑같나? 다르잖아.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관성이 전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사람. 내도 사람이잖아. 내하고 얘하고 똑같나? 아니잖아. 이렇게 연관성이 없어. 그래서 추상화된 하나의 기호일 수밖에 없어. 언어는 그래서 추상화된 기호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영화는 달라. 영화에 찍혀있던 그 모든 것들 생각해봐라. 그거하고 그거하고 똑같나? 아니지. 그래서 요걸 설명하는 거야. 영화는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인 현실을 이미지로 만들었지. 이미지. 우리가 보는 영화 떠올려봐. 영화는 전부 다 이미지잖아. 사람들이 실제로 막 움직이면 다 하잖아. 그 영화를 이미지로 만들었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물질성을 띠는 거예요. 물질. 영화에 보이는 그 모든 장면들이 다 물질이라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그래서 물질성을 띠지. 또 영화의 이미지는 닮은 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두 번째, 도상적 기호야. 도상적 기호. 도상적 기호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림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영화 속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은 실제 그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거짓으로 나왔다 생각하지 않잖아.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이미지가 아니다 말이야. 실제로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걸 찍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그렇고 그게 도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과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피사체로부터 비롯된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세 번째, 지표적 기호야. 이해되나? 영화를 떠올리면 돼. 그 영화의 한 장면은 실제로 그 장면을 찍은 거고, 그걸 이미지화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는 그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영화의 이미지는 다 물질이고 도상이고 지표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자, 내가 중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중기야, 호랑이는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얘는 안 믿는 거야. 선생님, 동물원에 갔는데 호랑이 맨날 잠만 자는데요? 안 믿어. 아니요, 호랑이는 무서워 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안 믿어. 그런데 영화를 보여줬어. 호랑이가 사람을 묶고 뜯고 있는 장면을 딱 보여줬어. 그러고 나서 내가 이야기했대. 야, 호랑이는 무섭다. 맞아, 무서워. 이렇게 바뀐다라고. 그러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더 받아들이는 게 효과적이고 영화로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왜?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얘는 기호잖아. 상상하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자. 다큐멘터리 영화 알지? 가장 대표적인 거. 남극의 눈물. 맞나? 북극의 눈물이고 남극의 눈물.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눈물 시리즈 알지?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야.
그게 나와 있는 거 보고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 아무도 없어.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오는 거는 피사체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즉 그게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보이는 이미지의 피사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진짜야 진짜 이렇게 믿는다라고. 그래서 언어적 서술에 비해서 호랑이는 무섭다 준기야, 호랑이는 무섭다 100번 하는 것보다 영화 딱 한 편 보여주는 게 진짜 딱 받아들인다라고. 이게 영화야.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야? 언어는 추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호야. 하지만 영화는 물질성이고 조상적이고 지표적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영화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역사하고 영화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영화는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두 가지다. 첫 번째,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 두 번째,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그 말인 거 같지? 자, 국어가 이만큼 어렵다. 가보자. 첫 번째,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 두 번째,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이렇게 두 개로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두 축을 이렇게 이루는데,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여러분이지?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지. 자, 수업 시간 경광기 선생님도 올려봐라. 경광기 선생님도 너희들한테 역사를 전달해 주지. 뭘 매개로 전달하노? 말, 교재, 요거로 전달하잖아. 얘는 뭐로 전달한단 말이고? 영화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역사를 전달하는 거. 자, 그럼 1번. 얘는 영화를 매개로 하는 거야. 영화를 매개로 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또 가볼까? 영화인은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말하는 영화인은 구체적으로 누구겠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인들의 수많은 그 일들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배우. 또 배우는 아닌 것 같아. 감독이지. 감독은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 역사를 서사를 표현하기도 하면서 비평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영화 중에서 뭐 있나? 대표적인 거. 암살. 그것도 역사 영화. 또 남한산성. 그렇지. 남한산성. 많잖아. 1987도 그렇고. 남한산성 1987. 광해. 뭐 있나? 최근에 있었던 거. 오공동 무슨 그거. 자동차 꽁꽁꽁. 한 억수로 많아. 자, 근데 그 중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도 올려보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번에 했던 그 택시 운전사.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했잖아.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 들어봤나?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광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런데 두 내용이 다 똑같나? 다르잖아. 왜? 영화인 자기 나름의 시선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 영화에는 영화인의 시선이 그대로 다 반영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겠나? 자, 그 다음 봐. 또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게 있어. 그건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이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해서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것도 있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이라고 이야기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영화를 봤던 것 중에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에 해당되는 거 있을까?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 얘는 철저하게 역사적 구문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남한산성이지. 남한산성.
이거는 역사적 그 사실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만들었잖아. 그 전투 장면이나 그 다음에 그 청나라 그 대빵 이런 거 칸 그만하고 와갖고 뭐 대포 쏘고 가는 거 여기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있다. 상상력 의존의 거. 상상적 역사 소설 방식. 이것도 있지. 이게 뭐고 드라마하고 영화 비슷하잖아. 요즘 하고 있는 뭐 홍옥인가 홍록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사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지. 전부 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상상력에 만든 거지. 이런 것들은 상상력 역사 소설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력 역사 소설. 쉽지? 어렵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영화를 매개로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단 역사 영화만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야.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증언한대. 모든 영화는. 예를 들면 DP 봐, DP. 영화지 영화. 드라마하고 영화가 비슷하게 생각해. 거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때 그 DP가 선생님이 군대 생활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걸 보고 잠을 많이 못 잤어. 그때 악몽들이 많이 떠올라가고. 아마 40대, 50대 그 영화를 드라마 본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할 거야. 내재되어 있던 그거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날 꿈꿨어. 내 입장. 죽고 싶었어. 내가 군대 갔다 오게 되면 제일 악몽이 뭔지 알아? 다시 입대하는 거 반드시 군대. 너 꾸고 나와라.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싫었는데 또 군대 들어가야 돼. 그런 꿈을 꿔. 그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DP라고 하는 그 드라마 안에는 작가가 의도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있고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다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게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야. 자, 그 다음 이제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도 있다. 이제 요리를 봅니다. 여기는 영화에 담겨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다르네. 이건 영화를 보고 이 영화 안에서 역사적 흔적을 찾는 거지. 역사적 흔적. 예를 든다면 1987 맞나? 응. 거기 보면 사람들이 뭘 입고 있더라? 청바지에 청자켓 입고 있잖아. 요즘 청바지에 청자켓 입고 다니는 사람 봤나? 안 봤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입고 있던 청바지에 청자켓은 그때 그 당시에 역사적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그 사람들 카세트 테이프 귀에 꽂고 있더라 이거.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지? 그 예쁜 애 있잖아. 그래 걔 선물로 그걸 받았잖아. 또 지금 그거 꽂고 있는 사람 누구였노? 아무도 없지.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화에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찾아내려고 하느냐? 역사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역사가가 영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풍속이나 생활성 등을 검토하고 해서 역사적 외연을 확장할 수 있대. 역사적 외연을 확장하는 거지. 두 번째, 제작 당시 그 영화를 만들 당시에 대중들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간대. 그럼 두 번째, 집단적 무의식. 이런 것들도 담겨있고 또 이상이나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도 있대. 이상이나 지배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도 찾아낸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지우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한 장 넘겨보면 문제하고 바로 연결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번째 문단하면서 문제 두 개 풀 거예요. 자, 네 번째 문단 중에서 문제를 두 개 풀 겁니다.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하지. 영화 보고 진실이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소설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 대부분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왜냐고 왜 그러냐? 역사가들은 1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펼치기 때문에. 당연하지. 역사가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연구하는 거지.
허구라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노? 아무도 없다. 또한 역사가는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아까 역사적 사료는 불안정하다고 이야기했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거기에 기록된 사실을 보고 야 이게 허구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노?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겠지. 그게 학문이 될 수 있는 거지. 되겠나?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기억이야. 자료를 보고 야 이거 거짓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계속 확인해 봐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야. 자, 이거 가지고 문제가 4번 문제. 조금 전에 기억 이거지. 기억에 나타난 역사적 관점, 역사가의 관점을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게 답일까 찾아와. 어떤 기록을 보면 야 이거 거짓일 수도 있어, 허구일 수도 있어.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이런 내용이거든. 그렇지. 5번밖에 없지. 5번을 봐.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거짓이나 변형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건 가짜일 수도 있어, 허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자료하고 비교해서 진위 여부, 진짜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 라고 하는 시각이 여기에만 담겨있지 나머지에는 안 담겨있지. 그래서 4번, 5번이 된다 라고 한 개 풀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우리 문단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 그다음 그러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적 서술에도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만은 아니래. 허구를 무조건 쳐내면 안 된대. 왜? 자, 가하고 나가 나와 있다. 가와 나. 요거 가지고 또 문제 풀 거야. 일단 적어볼게. 가는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려고 한다. 가는 허구적 이야기에서 시대 상황을 찾아내려고 한다. 허구 이야기. 뭐가 무슨 말인지. 지어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은 아니지만 당연하지. 작가의 머릿속에서 지어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봐라. 그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잖아.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사고방식과 언어, 물질, 문화, 풍속 등 다양한 측면을 다 반영하고 있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걸 다 반영하면서 적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혹은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실을 잘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거야. 너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 뭐야? 아몬드지, 아몬드. 작년에 뭐 독서 수행평가 치니까 8알이 아몬드였고 그 다음에 9알이 뭔 줄 알아?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완덕이었어. 완덕이 지어낸 이야기 아이가? 그거 보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나? 완덕이의 사건이 아니지. 하지만 그 완덕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그 말이야.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허구의 이야기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자, 나를 보면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사료에는 없대. 거기에 있는 없는 내용을 재현을 할 거래. 재현을 하기 위해서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을 한대.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거지. 사료에는 없지만 다시 만들고 싶네. 그럼 어떻게 만들지?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자.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가하고 나를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3번 갑시다. 3번
가하고 나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뭐야? 뭐라고? 가하고 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뭐고? 그렇지, 허구의 이야기다. 허구의 이야기. 둘 다. 자, 그럼 허구의 이야기부터 찾아보자. 여기 조선 후기 유행했던 판소리 자료를 활용하여 당시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보자. 자, 판소리가 허구적 이야기일까 진실일까? 이걸 찾아야 되겠네. 판소리 허구가 진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 멀리 가라. 진실이다. 판소리의 가장 대표적인 뭐 있노? 사랑 내 사랑이야. 춘향가 춘향이. 자, 춘향전 진실이다 허구다? 허구잖아. 춘향전 진짜로 춘향이가 살았다고 생각하니? 아니잖아. 허구야. 허구. 판소리는 허구적이야. 허구적이야. 이 판소리에서 뭘 찾는단 말이야? 음식 문화의 실상을 찾는데 이게 뭐고?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잖아. 시대적 상황. 그럼 기업은 어디에 해당돼? 그렇지. 얘는 가에 해당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자, 이어보자. BC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 나왔다. 이제 경전. 자, 그럼 경전은 실제야 거짓이야? 경전은 실제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불교에 나와 있는 경전, 함무라비 그것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다. 다 실제라고 생각하잖아.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건 진실된 이야기다. 우리는 뭘 찾아야 돼? 허구적 이야기를 찾아야 되잖아. 얘는 진실이니까 답에 해당되지 않겠지. 또 걔도 보자. 어휘를 살펴본대. 어휘. 그래서 후대의 내용이 첨가되었다라고 살펴보는 거야. 어휘 이야기, 내용 첨가 이야기 아무리 살펴도 없잖아. 그래서 내용 완전히 틀린 거야. 한번 읽어볼까? 중국 명나라 때 이게 뭐야? 당시. 명나라 때 당시에 상거래 관의 이 시대 상황이잖아.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설은 당연히 허구적 이야기지. 요걸 통해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본다. 요것도 시대적 상황이다. 그럼 디귿은 어딘가나? 가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열은 당연히 나에 해당되겠지. 가볼까? 17세기의 사건 기록, 이게 뭐고? 사료라고 이야기했지, 사료. 사건 기록, 재판 기록, 이게 다 사료였지. 아까 첫 번째 문단에 나왔었다. 서사적 자료, 사료관. 여기에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쓴다, 이제. 역사서를 쓸 거야. 그런데 뭘 나타내느냐? 그 여성의 심리를 묘사할 거야. 그러면 이 사건 기록에 그 여성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재판 기록에 심리가 드러나 있나? 피고인의 심리 없잖아. 이걸 다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뭘 사용하는 거야? 서라집의 여러 곳에서 문제를 차용했대. 그거 봐라. 서라집은 허구의 이야기잖아. 허구의 이야기에서 활용한 거지. 활용.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돼? 나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다가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답이 간단하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한 개 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분. 10분. 자, 이건 조금 전에 우리가 문제 푼 거니까 틀렸다. 자, 이제 내용을 보자.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내면서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영화가 좋은 점이네. 영화는 보는 거야. 그 다음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대. 이건 역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영화는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한대. 그래서 영화는 뭐란 말이고? 공식에서 배제했던 걸 보여주는 것도 있대. 그게 뭐냐?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뭐냐? 바로 지나가야지. 대표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작업, 영화. 변호인. 변호인. 그 위에 있던 뭐 이 사람들 이야기하나? 아니잖아. 밑에 고문 받아갖고 죽고 있는 이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 사람은 먼저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한 거지. 또 가장 대표적인 거 재심. 재심 안 봤구나. 강하늘이하고 정우하고 나오는 영화입니다. 거기에도 재판 기록, 재판에서 배제되었던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 이런 게 전부 다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화 중에. 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는 찾아봐봐. 엄청나게 많아. 그리하여 영화는 하층 계급, 피정복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또 올려봐봐. 요 내용 첫 번째 문단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 같아. 첫 번째 문단에서 잠깐 언급했어. 뭐하고 비슷하거든. 뭐하고 비슷하나? 그렇지. 미시사 연구하고 비슷하지. 미시사 연구도 누구를 핵심적으로 한다 했노? 평범한 사람들의 중점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여기도 비공식적 사료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나?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제로 가볼까? 저 뒤에 몇 번 문제고 거기 있는 거. 5번이네. 5번. 자, 5번은 복잡할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자, 이거 하고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자, 1982년에 영화가 만들어졌어. 영화 이름이 마르텐 게르의 귀향이에요. 이 영화에는 16세기 중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보통 사람 하니까 누군가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누군가고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가 같을까? 보통 사람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전직 누군가. 이 보통 사람들 간에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해요. 재판 기록. 재판 기록. 그러니까 당시의 사건의 정황과 생활상에 관한 보증을 맡은 한 역사관은 영화 제작 이후에 재판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로 동명의 역사서를 출간을 했어. 동명의 역사서를 출간했어. 그러다가 1993년. 자, 시간이 이렇게 흘렸네. 10년의 시간이 흘렀어.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영화를 다시 만들었다. 이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썸머스비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르텐 게르의 귀향이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이 서머스비는 1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대. 16세기에서 19세기로 바뀌었지. 그 다음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배경이 또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어. 그 다음 마르텐 게르의 귀향은 재판 기록을 토대로 만들었잖아. 재판 기록을 토대로. 얘는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재구성했어. 이렇게 또 바뀌었어. 자, 그럼 여기다 대입. 마르텐 게르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은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했잖아. 재판 기록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들어가겠노?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에 들어가겠지. 하지만 서머스비는 어디로 들어가겠노? 상상에 의해서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했다고 이야기했잖아. 얘는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으로 들어가겠지. 이거 이해되나? 이해돼야 돼. 자, 그 다음 두 작품에서는 여러 해 만에 귀향한 남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짜임이 드러나는데, 전자는 마르텐 게르의 귀향은 당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복원했다. 이게 뭐야? 역사적 보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개연적 역사 소설 방식으로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후자 서머스비는 가짜 남편을 마을의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대. 대중의 욕망.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건 저 작품이 만들어질 당시의 욕망이잖아. 제작 당시의 대중의 욕망을 반영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했노?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했지. 집단적 무의식. 그럼 이 집단적 무의식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에 해당되는 거지. 연결되나? 연결돼.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지부터 갑시다. 자, 이제 선택지 간다. 쉬우고요. 자, 1번.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될 당시 사회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맞지?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하는 거. 이해됐지? 1번은 맞는데요. 2번.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 마르틴 게르의 귀향. 맞지? 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했잖아. 요걸 가공의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할 서머스비. 아까 본문에서 봤지? 맞지? 여기까지는 맞아. 영화에서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게끔 돼 있다. 맞아, 틀려? 왜 틀려? 이야기했지. 집단적 무의식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가 시도됐다라고 하는 거잖아. 여기는 시도하기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리고. 3번. 영화 마르틴 게르의 귀향은 오케이. 실제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제작됐지만 맞지? 그 속에도 역사에 대한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표현기법으로 나타난대. 맞아, 틀리나? 맞지? 여기 있잖아. 영화인 나름의 시선으로 서사와 표현기법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얘도 맞겠네. 영화 마르틴 게르의 귀향은 역사적 고증의 바탕을 두고 당시 사건과 생활상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에 가깝다. 계속 설명했지?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 맞지? 자, 그 다음 볼까? 마르틴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프랑스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서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미시사 연구의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아래로부터 있으면 그거는 미시사 연구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럼 얘도 안 됩니다. 자,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갑니다. 됐지? 이렇게 해서 또 하나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뭐하고 관련된 강경? 자, 그러면 2번 문제 하고 1번 문제는 풀어보세요. 선포 과장들은 학생들 발령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